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 태풍 카눈의 동해북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어제 오후 1시부터 초기 대응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선 장맛비 피해 현장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수욕장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혁신도시의 2차 발전 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가 그동안 지역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혁신도시의 지난 5년간 발전 계획과 그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뒤 혁신도시 내 사업체는 500여 개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로 목표치 75%를 밑돌았습니다. 1차 발전 계획에서 발굴한 56개 사업 추진율은 64%. 특히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 발생 등 지역 성장 거점으로 역할이 미비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더 먹을 만한 것도 별로 없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금은 우리도 내일 똑같이 왜 저쪽에 신경 안 써주나. 산악연 클러스터 땅 21만 제곱미터가 지난 2015년 모두 분양되긴 했지만 60% 정도는 8년 동안 착공도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마련한 경남혁신도시 2차 발전 계획에는 고등학교 신설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능형 도심 교통체계 구축, 우주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사업비는 7,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0%는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분야에 기업도 유치를 하고 지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하지만 우주항공과 관련 기관은 2개 공공기관의 센터급 3곳뿐, 나머지 9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이번 계획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사업들과 항공 우주 파트를 집중하는 파트 두 가지로 나누고 각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 창업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하고요. 이번 새 혁신도시 발전 계획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염두에 둔 발전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와 지역 대학병원이 이른바 소아과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인 경남의 소아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창원에서는 단감 재배 농가를 위한 드론 해충 방제 효과도 공개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지락 기자입니다. 경남의 소아의료 실태와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지역 대학병원들이 이번 주 수요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국립대병원과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이 참여합니다. 경상남도와 대학병원들은 소아 응급환자 전문의 확보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응급의료 환자 분산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원시 북면 단감 재배 농가에선 드론을 활용한 해충 방제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시연회에선 외래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가 감나무에 발생해 단감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방제 효과를 소개합니다. 경상남도와 농업기술원은 단감 재배 농가에서 드론 방제가 기존 관행 방제보다 효과가 뛰어난 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오는 14일 국가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 목요일 창원에선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영화 상영과 추모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분향과 헌화,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경남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는 일단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진로에 따라 변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창녕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방향을 틀어 점차 북진해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5도, 밀양이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7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6도, 거창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안으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3년 동안의 온열질환 119 출동을 분석한 결과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출동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조 대상자의 연령별로는 51세에서 60세 사이가 20%, 61세 이상이 56%였고 장소별로는 바다와 산, 논밭이 36%로 야외 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열사병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작업 현장마다 폭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고스란히 노출된 건설 현장. 푹푹 찌는 날씨는 건설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큰 고통입니다. 때문에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인공 안개를 수시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온 대비해서 2, 3도 더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쿨링 포구를 적용한 결과 약 한 4도 정도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폭염에 건설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대구시와 9개 구군은 공사장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 400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작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부재가 적고 협소하고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작업 현장에 식수와 그늘이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에서 15분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14시에서 17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특히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이 전체 업종 중 온열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만큼 건설 현장의 폭염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4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창원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야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기의 생사와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생후 닷새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거제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친모가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진주에서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가 양육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파악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116명으로 이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된 61명에 대해 시군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50억 원대 사업비를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의 민간 사업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도주한 시행사 대표 A씨를 어제 새벽 대전 한 모텔에서 붙잡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민간 사업자가 호텔 건립 사업비 가운데 250억 원을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 인출에 달아났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합천군은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를 고발하고 호텔 건립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려 고소 취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모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